영상으로 보는 중국 앤 중국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생활중국어 담당교사 김시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며 중국을 간단하게 돌아보았죠? 기억 잘 하고 있는지 퀴즈로 보도록 할게요. 1번. 고대 중국과 서역 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동서교역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기린, 사자, 호두, 후추, 유리제조술 등이 중국으로 들어왔고요. 중국의 비단, 도자기, 화약, 제지술 등이 서역으로 건너갔었죠. 2번. 중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베이징이죠. 베이징에는天安门이 있었어요. 자금성을 들어가는 입구 중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번. 중국은 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약 14억 4천만 명의 중국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그 이외의 소수민족 55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민족 구성을 하고 있었죠. 4번. 기억나는 도시는 어디가 있나요? 지도를 볼까요?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시안, 청두, 하얼빈, 敦煌, 라싸 등을 돌아보았었죠. 真棒! 정말 잘했습니다. 现在上课了. 그럼 지금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跟我读, 따라 읽으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 중국과 중국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까닭을 생각하며 중국어 학습의 목표를 가진다. 今天我们学习中国和汉语的特点. 오늘 우리는 중국과 중국어의 특징을 배워볼 거예요. 请看第14页. 14쪽을 펴주세요. 자, TV 그림에 어떤 키워드들이 떠 있나요? 14억 인구, 보통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용 1위 언어, 중국과의 무역량, 중국인 관광객, 한어, 국제연합, 공식 언어 이런 키워드들이 떠 있죠. 원래는 이 키워드들에 맞게 최신 뉴스들을 검색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뉴스가 부정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14억 인구. 자, 유엔에서 발표한 2020년 통계, 중국 인구수는 약 14억 4천만 명이었죠. 인구수로 세계 1위였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하기도 하고요. 한 아이템을 1원에만 판다고 가정해도 14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인구수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어로 이렇게 불러요. 请跟我读, 따라 읽으세요. 游客, 游客. 请大声说, 크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游客.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游客들이 여행을 왔었죠. 그래서游客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의 명동, 제주도 혹은 면세점 등등이 정말 많은 호황을 누렸었어요. 세 번째 키워드,
중국과의 무역량.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맺어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치적인 이슈 혹은 세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조금씩 받기는 하지만요. 네 번째 키워드, 전 세계 사용 1위 언어. 중국은 인구로 세계 1위라고 했죠. 인구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가장 많을 테니까 세계 사용 1위 언어 중국어가 되겠죠. 다섯 번째 키워드, 국제연합 공식 언어. 국제연합 공식 언어는 국제연합에서 주재하는 회의, 문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중국어는 1945년 국제연합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죠. 유엔에서 중국어의 날을 고고인 4월 20일로 정했는데요. 한자의 시조라 여겨지는 창희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창일이 누구일까요? 창일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4개의 눈을 가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창일이 천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새와 동물들이 남긴 발자국에 착안해서 문자를 고안했다고 해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 한어. 중국어로는 이렇게 쓰고 발음하고요. 请跟我读, 따라 읽으세요. 汉语汉语请大声说, 크게 말해주세요. 汉语 중국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이 쓰는 언어라는 뜻으로 중국어를 한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통화네요. 请跟我读, 따라 읽어볼까요? 普通话普通话普通话 중국은 면적이 넓은 만큼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하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든 표준어가 바로 부통화입니다. 부통화는 베이징어의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어법의 규범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의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은 베이징말, 성조 등을 표준으로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추가로 하나만 더 간화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해요. 중국 정부는 국민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자의 필획을 간화해서 간단하게 쓰도록 간화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 한자는 용용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번체자 수는 획수가 매우 많죠. 근데 이렇게 간화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미 한자를 공부해서 한자 급수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 획수 많은 번체자를 스스로 학습하고 암기했잖아요. 한자를 한 친구들 중국어 할 때 간체자랑 간혹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금방 적응될 거고요. 기존에 암기했던 한자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충분히 추측도 가능하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로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활동할 시간. 想一想要学汉语的几个理由.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노트 위에 지난번처럼 학번, 이름 이렇게 쓰시고요. 3 쓰시고 오늘 날짜, 요일, 그리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쓰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를 쭉 써주세요. 예시 한번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에 관한 관심 고조로 중국어의 학습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중국어를 학습하면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과 실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고요. 지난번과 똑같아요. 그 노트를 사진으로 찍고 찍은 사진을 다시 캡처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생활중국어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잘 안되면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들 계신 단톡방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록 아래에 있는 퀴즈가 있죠. 꼭 바로 풀어주세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